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성형 부작용을 조심하셔야 되는 경우, 그 경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가 그 성형 어떤 선진국 반열에 올라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럼에 따라서 이제 많은 분들이 성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성형을 돈 들여서 했는데 그게 뭐 부작용이 난다라든가, 또는 오히려 내가 처음에 기대했던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 된다면 스트레스가 극심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관경관입니다. 이 상관경관이라는 거는 상관과 정관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죠. 자, 근데 이 정관이요, 실은 그 명예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모든 명식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히 성형수술 하실 때 이 상관하고 정관이 서로 충돌할 때 성형을 하신다면은 아무래도 성형 부작용이나 성형 실패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렇게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명식이 이 상관경관을 할 때를 좀 피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으시겠습니다만, 특히 어떤 명식이 더 주의하셔야 되냐면요, 이 연주가 나의 외모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 대외적인 공간이다 보니까 여기가 나의 외모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연주에 상관이 있는데 정관이 들어오거나, 또는 반대로 정관이 있는데 상관이 들어오거나, 뭐 위든 아래든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해석을 할 때 이 위에 뭐 정관이 있는데 상관이 들어올 때 성형을 하셨다 그러면은 더 안 좋게 보기는 합니다, 아래쪽보다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더 좋든, 그냥 안 좋든, 더 많이 안 좋든 매한 가지 괴로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 상관경관을 하지 않는지 반드시 그 운을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이 운을 확인하실 때는요, 천간과 지장간을 모두 보셔야 됩니다. 지장간을 모두 보셔서요, 제가 예시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만약에 을목으로 해볼게요. 을목일간인데 오화가 들어왔다. 그러면 식신이잖아요. 식신인데 요 안에 병화, 상관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날짜 잡으실 때에도 이런 때는 피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특히나 정관을 대단히 좀 중요하게 쓰는 명식들이 있어요.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봐 드리겠습니다. 굳이 연주에 있지 않더라도 뭐 자월에 태어났고 해자 축이 있고, 그리고 뭐 언제로 할까요? 진시에 태어났다. 그럼 대단히 추운 명식이잖아요. 아주 추운 명식인데 만약에 여기에 병화, 정관이 홀로 이렇게 위태롭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임수가 들어올 때, 임수가 상관이 되겠죠? 이럴 때 성형을 하시게 되면은 성형 부작용으로 이어지기가 대단히 십상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걸 좀 종합해 보시면, 일단은 연주에서 일어나는 경우, 여기가 대외적인 공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정관을 아주 중요하게 쓰시는 분이 연주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임수가 들어와가지고 정관을 건드리게 된다. 그러면 성형 부작용으로 이어지기가 대단히 쉽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그때 보실 때 천간하고 지장간을 다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단 연주가 아니더라도요, 이 상관경관하는 운에서는 여러분들이 성형을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대단히 자주 발생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요, 편관도 관은 관입니다. 얘도 명예는 명예라는 거죠. 모든 명식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상관경관하는 운에서는 모든 명식이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이 편관하고 식신, 편관을 치는 게 식신이죠. 얘가 들어올 때도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명리적인 지식이 깊지 않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양쪽 다 그냥 관을 칠 때, 관을 건드릴 때는 조심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연주를 건드릴 때는 더더군다나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가 외모를 뜻하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첨언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이름 너무 이제 혼란스러우시잖아요. 편관하고 식신하고 이렇게 이어져 있고, 그리고 정관하고 상관 이렇게 충돌할 때 전부 다 성형하지 말라 그러면 너무 두려우실 테니까 제가 아예 여러분들이 응용하시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상관경관 할 때는 성형을 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마시고, 그리고 식신제사를 할 때에는 편관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로 연주의 편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연주에 있는 편관은 일간에게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일간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나한테 강한 명예, 대단히 명예로운 사람, 이렇게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주의 편관이 여기나 여기, 여기나 여기에 있으신 경우에는 식신이 들어올 때는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편관이 일간 주변에 있다, 그럼 말 그대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칠살이 돼버립니다. 네. 일간을 극하면서 괴롭게 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좀 무방하세요. 그럴 때는 무방하시고, 편관이 나에게 좋게 활용될 때, 나에게 좋게 활용될 때, 이때 식신과 편관이 부딪히는 운에서는 아무래도 수술이 조금 성형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요. 이거는 실제로 대단히 도움이 많이 되세요.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성형하시기 전에, 시간을 두시면서 여러분들의 기분이 어떤 오행이 들어오면은 기분이 좋고 어떤 오행이 들어오면은 기분이 안 좋더라, 요거를 체크해 보시는 건 정말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대단히 좋은 방법이세요. 그럼 만약에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룬에서든 언제든 수기운이 들어오면 대단히 우울하시더란 말이에요. 수기운이 들어오면은. 자, 그러면 우리나라 분들 기준으로 성형수술이 실패하면은, 뭐 외국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단히 우울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11월 달에 뭐 성형을 잡아 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회복을 해서 내가 이거를 잘 됐는지 또 잘 되지 못했는지 이거를 판단할 때쯤이 대략 한 12월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수가 들어올 때는 항상 우울하더란 말이죠. 근데 12월은 수의 계절이잖아요. 즉 회복할 때쯤에 계절이 내 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면 성형이 잘 되면은, 특히 여자분들 같으신 경우에는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으셔도 기분 대단히 행복해 하시거든요. 근데 성형이 안 되면은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대단히 괴로워 하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린 것도 중요하겠지만 두 번째 이 경우를 고려하시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성형이 실패한다라기보다는요, 스스로 실패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경우인가 하면요, 목과 금의 대립이 대단히 심하신 명식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장간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사회충이 있으시다. 그러면 지장간 중기의 경금과 간목, 즉 목과 금이 충돌하고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성형이 주변에서 잘 됐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실패로 인식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첫 번째는 목과 금이 대립하고 있으면은 수술수가 자주 생깁니다. 그러니까 운에서 수술을 자꾸 받게끔 하도록, 뭐 어떤 쌍꺼풀 수술이라든가 이런 것들 재수술을 자꾸 받게끔 하도록 유도한다라는 거죠, 운에서.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요 금이 이성이고 목이 감성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감성을 쫓아서 이런 스타일로 수술을 했는데 목과 금이 충돌하고 있으면은 이 둘 사이가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는 또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재수술을 받고요. 그러고 나면은 또 이런 스타일로 받을 거라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실제로 수술이 잘 되셨어도 스스로 실패로 인식하시는 경우가 대단히 많거든요. 그래서 목과 금이 이렇게 강하게 충돌하시는 경우에는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좋겠나 하면요, 성형에 들어가기 전에 철저한 계획, 그리고 어찌 보면 이게 변덕이 심하다라는 이야기도 되잖아요. 내가 변덕이 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내가 변덕을 부릴 때 그때
만족할 만한 수준, 그러니까 중간 값으로 정하셔서 성형 수술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밖에 벨이 울려가지고요. 지금 잠깐 밖에 나가봐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찍은 게 너무 아까워서요. 네,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는 관을 건드릴 때, 특히 정관, 그리고 특히 연주에 있을 때, 그리고 편관 같은 경우에는 일간한테 도움이 된다. 편관 같은 경우는 특히 연주에 있을 때, 여기가 외모를 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심리적인 상태를 체크해 보시라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하루하루 이룬 같은 거 체크해 보시면서 뭐 대단히 우울하거나 막 이럴 때, 그럴 때 운 체크해 보셔도 좋고요. 특히 여성분들 같으신 경우에는 뭐 어느 순간 화장대 앞에 섰는데 나 오늘 왜 이렇게 생겼지 하면서 막 우울하실 때 있잖아요. 그때 이룬하고 시운하고 함께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요거를 기억해 두고 계셨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형수술이 회복될 때쯤에 네, 이런 운이 들어오지 않는가, 이걸로도 유추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목과 금의 대립이 심하신 분들, 이분들은 성형이 실패한다라기보다는 실패하지 않았음에도 내가 취향이 자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좀 불만족스러워 하실 수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형수술이든 뭐 그 어떤 수술이든 목하고 금이 대립할 때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올해가 묘년이죠. 그러니까 성형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실 거고요. 내년에도 간목이 들어오죠. 그러면은 여전히 성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대단히 많으실 거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이 응용하시기에 조금 적합한 그리고 대단히 보편적인 내용을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내용 꼭 숙지하시면서 성형수술 받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관성이 저는 없는데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세요. 그러면은 식상과 내가 식상을 가지고 있을 때 관성이 들어오면은 또 이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또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케이스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인상생이 좋은 명식 같은 경우에는 인성운이 들어왔을 때 성형을 하시면 오히려 좋겠죠. 관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그리고 대외적인 공간에 이렇게 관이, 뭐 정관이든 편관이든 관이 있을 때 정인이 들어오면은 성형수술 하시기 좋습니다. 왜냐면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라는 뜻이고 여기가 내 외모를 뜻하니까요. 정관이든 편관이든이요. 그런데 편인운이 올 때는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편인은 고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고뇌하다. 관성이 있으신데 편인운이 들어올 때는 성형을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내가 관으로부터 고뇌한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내 명예로 인해서 고뇌하다라는 뜻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굳이 더 말씀드리면은 편인운에서도 조금 신경 쓰시는 게 좋으시겠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총 4가지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숙지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성형 예쁘게 하셔가지고 마음의 행복도 함께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그 이루다 카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루다 카페 밑에 고정 댓글이나 또는 더보기, 이 영상 더보기에 제가 이루다 카페에 타로나 어떤 뭐 명리에 대해서 쭉 말씀드리는 그런 카페니까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정보 교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벨이 울려가지고 제가 조금 흐트러졌는데요. 그냥 예쁘게 봐주십시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